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최근 한파특보도 내리고요. 강원도 등 산악 지역에는 매선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중립기어로 주차해둔 경차가 강풍에 밀려서 주차장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매선 강풍, 자동차도 겨울을 맞아서 월동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외에도 혹시 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일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명장님도 이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파트 주차장이 조금 언덕 위에 있는 그 강원도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 중립기어로 주차해둔 경차가 강풍에 밀려서 떨어졌어요. 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그때 그날 바람이 꽤나 많이 불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차에 서 있는 주차했던 방향하고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진 사례죠. 우리나라 바람 정도가 되면 차가 날아갈 정도로 퉁 떨어지는 정도는 없었는데 그 바람이 아마 차 밑으로 올라오면서 약간의 양력의 힘이 작용하면서 차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차가 중립기어를 해놨었대요. 만약에 요거 다 사이드 브레이크 다 채우고 그랬으면 안 떨어졌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바람에 의해서 차가 굴러갔다 몰라도 차가 떨어져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하면 바람에 기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차가 움직여서 사이드도 채우지 않고 기어도 중립에 놨다라면 차가 바람에 의해서 굴러가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주차할 때는 핸드브레이크 당기고 기아도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냥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바람에 의해서 굴러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굴러 떨어졌다라고 하면 기아를 중립 넣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바람이 차 밑으로 들어왔다면 차가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왜 미국 같은 데는 바람에 의해서 차가 날아가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특히 토네이도 같은 거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뭐 토네이도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산의 높은 지역 가면 바람이 양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다리 위라든가 아니면 산간대에서 바람 높은 지역 보면 굉장히 차가 휘청휘청하는 거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운전할 때 인천대교라든가 서해대교 지나갈 때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크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런 거는 바람이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풍, 우리 지금 강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 강하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역시 또 차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에서 우리나라 강풍에서는 그렇게 바람이 세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주도 같은 데서도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차가 날아갔다는 뉴스는 거의 잘 없잖아요. 차가 부딪혔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그래도 아마 바람이 많이 불면 차를 한쪽으로 뽑아서 다른 쪽에 좀 바람 마개가 있는 쪽으로 갔다가 주차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운행 중인 차량이 막 세게 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 강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가끔 느끼는데 우리 고속도로에 지나가다가 어떤 큰 차 고속버스에 트럭이 빠르게 속도를 지나면 차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렇죠. 핸들도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큰 차 옆에서 좀 잘 이렇게 반대편에서 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바람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냐면 지난 6일이죠. 저도 사실은 이런 걸 느껴서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도 이제 야외 주차를 하는 건데 야외 차를 주차해 놓고 제가 시동을 분명히 껐거든요. 전 다 이제 주차를 제대로 한 건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휘청휘청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맞아요.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인천대교라든가 서해대교 또 요새 도로들이 높아 산간 지역 고속도로 통하다 보니까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나갈 때 속도를 낮춰서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소형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옆차에 의해서도 또 바람의 영향에서 차가 휘청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려면 속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풍 불 때 제일 주의할 거 일단은 속도를 좀 줄여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강풍이 이렇게 낙하물이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짐 실는 좀 차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트럭 같은 거 짐 실는 차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주의할 필요인데 대우는 요즘은 워낙 단속도 심하고 또 이제 캠페인도 잘 돼 있어서 그 카바 같은 건 잘 씌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차가 달리다 보면 스프링이 날라와가지고 앞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측면으로 들어와서 사고 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뉴스가 여러 번 접하고 나서 아무래도 요즘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주의하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김장철이다 보니까 뭐 짐 같은 거, 뭐 야채 같은 거 실러 올라오는 차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럴 때 그런 차 옆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풍. 이게 날씨가 점점 한쪽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날씨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이 급변한다거나 이제 이런 날씨 패턴으로 좀 예전보다는 그런 게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강풍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경차가 강풍에 밀렸던 그 뉴스가 있어서 먼저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뭐 11월에 포근한 날도 이어졌다가 굉장히 추운 날도 이어졌다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자동차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겨울이 아마 길 수밖에 없고 날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도 심할 거라고 봐요. 네. 안전운전을 하려면 일단 타이어를 먼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타이어도 트레드 깊이가 3mm 이상이 돼야지 올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이고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갈아서 수분 제거를 해야지 영하 10도가 넘더라도 이제 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부동액은 100번 체계도 항상 겨울 되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부동액 한번 점검하고 아침에 시동 걸 때 한 번에 불은 걸면 되는데 모두 까락하고 약간 뭔가 힘이 예전처럼 쉽게 걸리지 않거나 무겁게 하게 되면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배터리 상태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딱 추운 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러면 그거는 배터리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확률이 높아요. 평상시에는 한 번에 불은 걸었는데 어느 날 좀 힘이 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 시동 걸 때. 그러면 이제 배터리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 넘은 배터리라고 하면 가서 한번 용량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배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날이 추워지기 전에 점검할 거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타이어 점검해야 되고 부동액 점검해야 되고 지금 배터리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중에서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면 이게 방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전되는 건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20도 정도 있다 힘을 100% 발휘하다가 영하 10도 되면 그 힘이 60% 아니면 또 50%밖에 없어져요. 그리고 또 연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도가 갈수록 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춥기만 하면 배터리는 화학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슈퍼맨이었다가 만약에 영화가 되면 슈퍼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배터리도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납산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정상적으로 방전 한 번 안 하고 보험에서 한 번 안 불렸다면 5년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보통 4년 정도 되면 교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4년, 5년 정도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교환 전에 배터리 평소에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사용 방법 이런 거 배터리 수명을 좀 길게 간다거나 방전될 수 있는 이런 경우 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은요. 아예 자동으로 모든 게 다 하니까 발전기도 정확하고 예전에는 TR 레그로 해서 IC 레그로 하면서 크게 전압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배터리가 3년 넘었다라면 겨울 되기 전에 부동액 점검하는 것처럼 또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하는 것처럼 배터리 용량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터리 용량 테스트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비용장 갔을 때 엔진을 갈 때 올겨울 쓸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용량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뭐 가끔씩 방전시켜서 배터리 여러 번 보험 불러서 처리했다 그러면 4년 정도 됐으면 올해는 좀 갈아야 올겨울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게 자동차 연료도 혹시 얼 수 있나요? 특히 다른 건 괜찮아요. LP도 괜찮고 휘발유도 괜찮고 그런데 디젤 경유 쓴 차는 영하 10도만 되면
연료 흐름이 좋지를 않아져요. 연료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수분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또 영하 10도면 얼어서 연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거나 안 걸 수 있죠. 그래서 디젤차들은 겨울 되기 전에 지금쯤 한 11월 달 됐잖아요.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연료 일단을 갈고 또 안에 수분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연료 같은 거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안에 네, 수분을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수분은 연료 필터를 교환하면 수분이 자동으로 제거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이제 그 정비사들은 그 수분을 빼는 방법을 알아요. 운전자는 잘 모를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가서 한 번쯤 수분 점검 해달라고 하고 또 요즘은 또 괜찮은 차는 수분이 문제가 있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떠요. 수분 체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는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편하게 가려면 3만 킬로 되면 무조건 연료상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젤차는 3만 킬로 일단 탔으면 연료 관련해서 꼭 점검을 해보셔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고요. 지금 우물정 0945 저희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궁금한 것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 배터리 관련해서 좀 궁금증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요. 9044번님이 엔진에 빨간 등 들어오면 배터리 이상일 수 있는 거죠? 빨간불 들어오면 즉시 멈춰야 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시동 걸 때는 배터리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배터리 그때만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동이 걸리면 배터리 넌 쉬어. 내가 발전기 내가 일할게. 그래서 모든 전기가 시동 걸린 상태는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배터리 상태가 아니고 발전기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점검을 하셔서 배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아낀다고 뭐 시타를 약하게 튼다든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예전에 다들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시동 걸 때만 배터리가 일하는 거고 시동이 걸려버리면 모든 전기는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발전기는 저렴하던데 이런 것도 괜찮나요? 라고 추가 질문하셨네요. 네, 전자장치가 많은 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순정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 제재주에서 나온 발전기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럼 순정품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정품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 넘은 차 같은 경우 순정품 새 거 쓰지 않아도 제재 조건 쓰시면 새 거가 다름없이 쓸 수 있으니까 새 차 때야 뭐 당연하게 뭐 3년 미만의 차 새 걸로 교환할 수 있겠지만 5년 넘어가면 그냥 새 거 안 쓰고 제재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면 더 예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새벽에 나갈 때 밤새 이제 주차장에 있었으니까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경우 바로 출발하지 말고 시동 걸고 좀 기다렸다 출발해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워밍업?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들어갈 때 그냥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다가 심장마비 걸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 한 다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이제 시동이 꺼졌을 때는 밤새도록 엔진오일이 저 밑에까지 떨어져 있다가 시동 걸리면 다시 그 엔진오일이 펌프를 통해서 저 위에까지 순환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한 1분 정도 걸리고 겨울에는 3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 워밍업하고 겨울에는 3분 정도 워밍업 해야지 엔진의 수명이 오래 가는 거고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차들은 메이커는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엔진오일 좋아졌고 또 엔진 상태가 뭐 정밀하기 때문에 워밍업 안 해도 된다. 그건 메이커 말 뿐이죠. 기업은 어느 정도 이게 순환이 되려면 고장이 나야 순환이 되는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엔진의 수명이 길려면 아침에 무조건 워밍업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맞습니까? 전기차는 뭐 워밍업 필요 없다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전기차는 워밍업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시 워밍업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네. 예, 알겠습니다. 7491번님이 연료통 노란불 들어와서 정비소 갔더니 공기가 찼대요. 연료통을 갈아야 한다는데 노란불 꺼져서 그냥 타고 있거든요. 늘 불안하긴 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건 문제 연료통이 아니고요. 연료 캡. 우리가 주유할 때 연료 캡 넣잖아요. 조이잖아요. 네네. 캡 상태가 안 좋으면 진공이 형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경고등 뜰 수 있어요. 예. 연료 탱크 때문에 그 경고등 뜨는 건 아니고 캐니스터가 불량이거나 연료 캡 한마디로 뚜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 어쨌든 정비 좀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네. 아니, 뭐, 연료 일단은, 캡은 그냥 부품상에서 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비업소에 가서 갈아달라고 해도 되니까. 근데 연료 탱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예요. 만약에 경고등이 뜨는 게, 캐니스터라고 해서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걸 교환하고, 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료 캡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이 관리도 중요하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혹시 뭐 경고등이 떴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불안한 채로 그냥 다니지 말고 꼭 점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엔진의 경고등, 계기판에 경고등 떴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변하면 경고등이 떠요. 근데 계속 떠 있는 건 고장이지만 네. 뭐 이게 그 중간에 켰다가 나중에 꺼진다. 그럼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이 너무 예민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연료 경고등이 같은 거 들어오더라도 뭐 만약 고속도로라면 70km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엔진에 노란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네. 고장은 고장인데 그렇게 뭐 가다 시동이 꺼지거나 안전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가 나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불안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빨간불이 되면 정비업소 빨리 가셔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 네. 노란불은 고장은 고장인데 약한 고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한 1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0004번님이 레미콘 운전자입니다. 아침에 시동 걸 때 5초 정도 시동 지연이 됩니다. 낮엔 잘 걸리고요. 배터리 쪽 문제인가요? 연료계통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때문에 연료계통 문제가 그렇습니다. 연료계통. 왜냐면 시동이 걸 때는 바로 연료 잔압이 펌프 탱크에서 그 앞에까지 인젝터까지 이제 분사하는 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연료 펌프에는 잭밸브가 좋지 않으면 연료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럼 시동 걸게 되면 연료가 다시 앞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연료 펌프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51번님이 역시 명장이시네요. 유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대비해서 타이어 배터리 점검 받아봐야겠습니다. 라고 방송 듣고 남겨주셨네요. 명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이었습니다.